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부의 이호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실로스코프 베이직의 샘플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샘플레이트에 대한 간단한 이론, 계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날로그 밴드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스코프의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는 어떤 부분의 스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서 보시는 프로브 밴드위스, 스코프 밴드위스, 샘플레이트, 메모리 뎁스 이 네 가지의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약한 스펙에 따라가게 됩니다. 시스템 퍼포먼스는 체인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 밸런스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브의 밴드위스가 500MHz고 스코프의 밴드위스가 1GHz일 때 전체 시스템 퍼포먼스는 가장 약한 스펙을 보유한 프로브 밴드위스, 즉 500MHz의 리미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앞에 보시는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해를 하신 후에 맞는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샘플레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룰에 따르면 Fmax 값, 즉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샘플링 프리퀀시의 2분의 1보다 작아야 하고 모든 샘플들의 간격은 같아야 한다는 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키스트의 룰과 오실로스코프의 샘플링 테크놀로지와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오실로스코프에서의 샘플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터가 앞에서 설명드린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필터 특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샘플링 주파수의 반을 넘는 신호의 성분은 모두 제거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키스트 주파수, 즉 신호의 펀더먼털 주파수를 넘는 신호 성분은 모두 제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필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했을 때와 브리걸 필터를 적용했을 때 이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오실로스코프에 사용되는 가우시안 필터의 응답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필터의 샘플링 이론을 적용하여 나이키스트 주파수의 2배 속도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을 넘는 주파수 영역에서 빨간색으로 빗금친 영역으로 신호 성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주파수 성분들이 원신호에 더해져 즉 중첩되어서 신호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을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하며 엘리어싱 현상은 그림처럼 샘플링 레이트이 신호를 복원하는 데 부족하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샘플링 레이트가 부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호가 왜곡되고 일그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우시안 필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호를 엘리어싱 현상 없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샘플 레이트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샘플 레이트를 최대 주파수보다 4배를 크게 하여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빗근친 부분인 엘리어싱을 일으키는 성분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리걸 필터는 인밴드 영역의 감쇄가 적고 아웃밴드 영역 감쇄가 가파르다는 특성 때문에 최대 주파수의 2.5배만 해주어도 엘리어싱을 발생시키는 주파수 성분들이 매우 작게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를 통해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나이키스트 이론에 딱 맞춰 최대 주파수의 2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엘리어싱 현상을 고려해서 필터 특성에 따라서 2.5배부터 4배를 해주어야 함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샘플링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 밴드위스의 4배를, 브리걸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 밴드위스의 2.5배를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예를 통해서 밴드위스부터 샘플레이트까지 구하는 방법을 가우시안 필터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라이즈 타임이 1나노세컨드인 경우 시그널의 밴드위스, 즉 Fmax 값이 500MHz이고 오실로스코프의 밴드위스는
2의 2배를 한 1GHz가 됩니다. 여기에 가우시안 필터이기 때문에 샘플레이트를 구해주기 위해 4배수를 곱해주면 적정 샘플레이트는 4기가 샘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호의 라이즈 타임을 기준으로 밴드위스부터 샘플레이트까지 계산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샘플링 이론과 실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샘플링 레이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라이즈 타임, 밴드위스로 어떻게 샘플레이트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샘플레이트는 밴드위스뿐만 아니라 메모리 뎁스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같은 신호에 대해 더 많은 샘플을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스펙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업 창에서 Acquisition에 들어가면 해당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샘플링 모드부터 샘플링 레이트, 메모리 뎁스, ADC 레졸루션 등 다양한 셋업에 대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샘플 레이트를 조정할 예정인데요. 해당 모델은 MXR 오실로스코프로 8채널, 맥스 밴드위스 6GHz, 맥스 샘플레이트 16기가 샘플레이트인 오실로스코프입니다. 4기가 샘플레이트를 미니멈으로 8기가 샘플레이트, 16기가 샘플레이트, 점점 높여가며 사용해 보다 좋은 레졸루션으로 신호를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샘플레이트 변경에 대한 UI 소개를 마지막으로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